좋은정치 시민네 TV 시민참견 순문선입니다. 왕궁 정착농원, 한때 12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키웠던 곳이죠.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현대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악취와 폐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환경부와 익산시가 약 2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현업축사와 폐축사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곳에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자연환경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CN 금강방송 최정우 기자를 모시고 왕궁 자연환경 보건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을요. 네,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건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네, 일단 뭐 자연환경 보건사업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재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자연환경 또 보전법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자연 환경이 훼손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을 쉽게 말하면 생태계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시키는 그런 사업을 아마 자연환경 보건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왕궁 정착농원 자연환경 보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추진 과정에 대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네. 자연환경 보건사업이 완료되면 왕궁 축산단지가 어떻게 탈바꿈 됩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왕궁 아마 정착농원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왕궁 축산단지 이런 이제 아마 많이 이해를 하실 텐데 이곳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1948년도에 조성된 곳입니다. 오래됐네요. 맞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한센이를 이제 강제 이주시켰던 곳이고 또 그곳에 쉽게 말하면 생계수단을 마련해 준 것이 이제 축산업을 이제 장려를 했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농가가 늘어나면서 최대 204농가까지도 집단화가 됐던 그런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 같은 경우도 한 12만 마리가 넘는 정도의 굉장히 대규모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곳이 사실상 지금 자연환경 보건사업 대상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업수사제 매입이 이제 거의 다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물론 뭐 일부 농가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매입 사업은 거의 다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환경 보건을 어떤 형식으로 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용역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2031년까지 일단 최종적으로 자연환경을 복원시키겠다는 게 일단은 방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왕궁 자연환경 보건사업이 환경부도 좀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 보건사업이 여러 건이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그래요. 네. 뭐 순천 국가정원보다 더 큰 맞습니다. 수목원이 생길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네. 투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참 어떻게 이게 잘만 수준이면 참 자랑스러워할 지역에서 자랑스러워할 정도의 그런 자연환경 보건지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규모를 보면 사실상 180만 제곱미터 한 57만 평 정도 되거든요. 57만 평. 엄청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환경부가 또 이쪽을 또 주목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자연환경 보건사업을 하려면은 일단 먼저 환경부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자연환경 보건 대상지를 선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전국에 현재 그 지금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지금 4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서천 장항제련소 쪽이 사실상 1순위입니다. 순위별로 치면. 그런데 이제 2순위가 이제 왕궁 축산단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순위가 이제 시키면 저희 청주에 그 시키면 그 명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도 훼손된 지역인데 그쪽이 좀 돼 있고, 그다음에 4순위가 이제 고양 주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이제 왕궁 같은 경우는 2순위지만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크고요. 사실상 뭐 1순위 서천 장항제련소에 거의 한 2.5배 정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 투자도 일단 2031년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지만 일단 사업비가 추산된 현재 용역이 진행이 이제 완전히 완료된 건 아니지만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일단 추정된 사업비는 한 2,400원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뭐 정부에서 다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키면 이제 그 익산시는 이제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가 그 예산 여력이 막대한 그 예산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연환경 보건, 시키면 이 자연환경 보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우리 정부 측의 입장도 있습니다. 시키면 세계 생물 다양성 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일단은 우리나라의 30% 이상은 이제 복원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목표가 그렇다고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협약에 따른 할당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비 투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시에서는 사실상 100% 국비 투입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 이제 설득 과정도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선정이 완료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완료된 건 아닌데요. 네. 환경부에서 자연환경 보건 사업에 대해서 좀 완궁 사업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하던데 네. 환경부가 이렇게 완궁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이제 정부 설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또 먼저 매력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치가 있는 곳에 국비를 투입해야만이 정부로서도 어떻게 보면 잘한 사업이다라고 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세계 생물 다양성 그 당사국 협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왕궁의 이 축산단지 어떻게 보면 그 한센이 이주한 이후에 70년 만에 지금 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만한 가치도 충분히 있고 또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이 스토리텔링 작업도 그쵸.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깊이 대상이었던 한센인을 한 곳에 모여서 일단 살도록 했는데 지금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이제 없어진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축산업으로 먹고 살도록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후화됐고 또 오염원 모든 수질 오염원의 최대 진짜 근원지가 됐거든요. 냄새도 엄청나게 나요. 맞습니다. 예, 수질과 악취 오염 엄청났죠. 사실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굉장히 좀 컸었고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자연보호를 하게 되면 환경부 입장에서도 사실상 사회적 문제도 해결되고 또 정부에서 내실 수 있는 보건사업의 성과도 되고 현업축사 한다고 매입 맞습니다. 한다고 많이도 투자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다양한 면에서 아마 그 매력을 많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도 상당히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완궁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쨌든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한 30%의 목표를 네.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지금 선정한 그 사업 대상지가 전체 다 이제 합치게 되면 대략 한 220만 지금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2031년 뭐 다른 지역까지 만약에 4순위까지 합친다면 2040년까지도 이제 갈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대략 그 협약에 따른 30%의 그 비율은 거의 대부분 채운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연환경 보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절차가 있을 텐데요. 현재 완궁 자연환경 보건 사업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비를 100%를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절차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또 굉장히 또 많고요. 또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 시간도 상당히 좀 소요가 많이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 환경부가 쉽게 하면 환경보건 대상지로 선정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재부에 지금 기획지정부에 이제 예비 타당성수를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업비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4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체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그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은 그 경제성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재부에 신청을 또 하면 기재부에서는 그 예타 조사를 이제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국비 투입력으로 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위에 또 시행사 선정부터 해서 굉장히 또 뭐 실설계도 있고 과정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수목원은 좀 산속에 있거나 평지에 있어요. 맞습니다. 예. 완궁 생태보건지는 구릉에 조성되기 때문에 산속에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네. 어른들이 좀 접근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린이들이. 네. 평지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좀 왕궁만의 좀 매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구릉지에 네. 생태가 복원이 된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이게 그 전문 용역을 지금 현재가 지금 3번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북자치도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 전체적으로 지금 왕궁의 그 지형적 특성을 좀 약간 물론 완료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살펴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릉 지역. 어쩌면 구릉 지역이라 하면 뭐 시청자분이 좀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 산보다는 좀 낮은 언덕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높낮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높낮이가 좀 이렇게 완만하게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개발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용역의 그 전체적인 컨셉은 지금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건지, 그 다음에 뭐 생태 프로그램, 뭐 집적화 지역, 여러 가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구릉의 또 가장 특징을 많이 살린 것 중에 하나가 좀 벤치마킹 되는 또 사례도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일본의 그 고지현이라는 그 지역에 사실상 그 나키시야마 컨트리 클럽이라는 그 18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릉 지역을 활용한 그 대표적인 그 골프 지역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각 구릉마다 골프 코스가 모양도 다 다양하고 또 각 그 구릉에 걸쳐서 자연의 그 사계절 모습을 전부 다 배치한 그런 그 골프장으로 굉장히 연간 관광객이 거의 한 2천만 명 이상 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컨셉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왕궁 출산 지역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그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왕궁 그 축산 지역은 투트랙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하는 자연환경보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생태 보건에 이제 중점이 둔다면 사실상 여기에 좀 더 관광 기능과 함께 그런 시키면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시가 또 하나 주재하는 게 에덴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그 에덴 프로젝트 팀이 이제 영국의 그 에덴 프로젝트 팀이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안서는 완성해서 이스라엘시에 지금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제안서는 아직 내시키는 어떻게 보면 비공개 상태인데 일단 한번 오늘 이 시간에서 제가 한번 직접 들려서 한번 살펴는 봤습니다. 직접 유출은 이제 안 됐지만 살펴보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시설물이라는 걸 제가 현재 밝힐 수 없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이 시설이 혹시 영화 아바타 보셨습니까? 이 아바타의 몽환적인 느낌을 좀 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두 개 프로젝터가 합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산시는 2개 프로젝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쉽게 환경부의 자연보건 사업은 2,400억 원 정도의 규모고요. 그다음에 에덴 프로젝트는 한 1,2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이 둘 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산시가 일단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자연환경보건 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속도를 낼 예정인데 그와 함께 더불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경제성 조사가 통과가 돼서 국비 확보가 이제 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이 에덴 프로젝트도 이제 여기 접목해서 시키면 단순한 생태 보건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생태 관광을 좀 접목하는 어떻게 보면 6차 산업화도 좀 아마 좀 노려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건사업 부지 안에 아직도 매입하지 못한 축사가 있고 네. 앞으로 더 사유지를 더 매입해야 보건사업 부지를 완성한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500억 정도의 부지 매입비하고 농가 축사 매입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산시 계획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산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고민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전체적으로 보건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유지가 반드시 매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유지 매입이 안 되면 자연보건사업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유지 또 그 면적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현재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204개 농가에서 사실상 현재도 매입을 거부하고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이 3곳은 물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액의 이제 차이죠. 사실 이제 협상이 안 된다. 맞습니다. 그 3곳의 농민들은 좀 더 많은 이제 그런 지금 보상금을 좀 요구를 하시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설득을 계속 하고 있지만 좀 제한적인 그 보상 금액 안에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상충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면적이 일단 그 3개 농가 굉장히 좀 대규모 농가입니다. 또 52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또 여기다가 이걸 제외한 쉽게 말하면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라서 매입한 것은 축산시설입니다. 지금 사유지 매입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축산사와 같이 거주하던 그 거주시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산재가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합치면 이것도 한 56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 최근에 좀 전에는 한 500억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제 물가 상승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최근에 나온 이제 수치는 534억 원까지 좀 늘어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도 제가 하고 싶은데 자연환경 보건에 있어서 걸림도 되지만 또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매입 비용은 또 계속 상승하게 되니까 그렇죠. 빨리 해결해야 주가가 돼요. 상승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산시로서 굉장히 좀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30억이 넘는 예산을
그러면 어떤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도 사실상 이제 그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일산시는 이걸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면 자연환경 보건 사업이 환경과 매력을 느끼는 그 사업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필요하니 아마 별도의 좀 접근법을 좀 고려해서 그 근거를 좀 국비를 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아마 마련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일산시의 또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축분뇨 처리장인데요. 자연환경 보건사업 부지의 가축분뇨 처리장이 공공처리장이 현재 존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은 뭐 농장에서 발생한 분뇨, 뭐 일일 한 700톤 규모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처리 시설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 그 2027년이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네. 가축분뇨 처리장이 종료가 되잖아요. 네, 민간 맞습니다. 투자 사업이 끝납니다. 네. 15년 계약이 다 끝나는데 네. 이 생태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악취를 계속 풍기고 있는 이 사업장이 계속 존재를 해야 하느냐 네. 이런 논란이 있고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라는 네. 생각이 많은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지금 방금 앞서 지적하신 대로 사유지 매입이 이제 하나의 과제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과제가 사실상 이 가축분뇨 처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궁 지역이 엄청난 대단지, 그 축산단지였잖아요. 어떻게 그 왕궁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립했던 것인데 이건데 사실 축사 매입했고 자연환경 보고를 하면 효용 가치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운영 협약이 2027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는 손실 보전금도 또 이제 시가 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이유가 이제 사실 운영 여부를 계속하느냐 아니면 폐쇄하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자연환경을 복원했을 경우에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사실상 사업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또 그 가축분뇨 사업장 그 뒤편으로는 왕궁 온천지구가 있습니다. 또 왕궁 온천지구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주택 개발이 지금 승인해서 아파트 건설이 또 추진되는 곳이거든요. 쉽게 보면 정착농원과 주택지구의 그 가운데에 지금 가축분뇨 처리장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양쪽 모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그런데 이게 또 일산시로서는 또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이라도 일단 이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 좀 일산시는 필요하다는 일단은 입장인데요. 일산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가축분뇨 처리장이 원래 처음에 초기에 그 운영될 때는 하루 평균 처리량이 700톤까지 그렇죠.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 조사해서 보니까 2023년 같은 경우는 450톤까지 줄었습니다. 거기다 또 작년에는 358톤 정도가 처리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산시는 현재 이 부분은 이제 기재부와 또 협의를 하면서 일단 유지 쪽으로 가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신에 쉽게 말하면 이제 처리 용량은 350톤 정도 줄여서 좀 소규모로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 좀 논란이 또 더 될 수 있는 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사실 가축분뇨 같은 그런 축산계 오염 물질 빼놓고는 사실상 350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지의 필요성도 굉장히 의문부가 좀 이렇게 생기는데 이 부분도 아무래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가축분뇨 공공 처리장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540억 정도 투자해서 이걸 조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민간 투자 사업은 기재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끝내고 기재부 승인사항인데요. KDI가 현재 관리 이행 계획 수립을 하는 맞습니다. 예. 용역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한 350톤 규모로 축소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익산시가 진즉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야 맞는데 네. 이 닥치다 보니까 뭐 수질오염 총량제 핑계도 되고 네. 기존에 반입된 축분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 같고 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익산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질오염 총량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질오염 총량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일산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6개 권역으로 지금 그 하천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4단계 기준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BOD 기준을 이제 1.0 기준을 이제 맞추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일산시 같은 경우는 왜 그럼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되냐면 가축분뇨 외에도 일산시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이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같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미 지금 끝난 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금 이걸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산시가 지금 앞두고 있는 것도 지금 만경강 수변도시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 사업을 뭐 5산업단지 개발 맞습니다, 사업도 맞습니다. 예, 산업단지 확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이건 좀 당분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기조인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유지하면서 그걸 할 필요 없이 만약에 좀 그렇다면 이쪽의 완공 지역이 제대로 자연환경 복원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이것을 없애든지 하면서도 사실 말하면 다른 지역으로 사실상 이게 지금 완공 축산 그 분뇨 처리 시설도 다른 지역에 매입 들어오는 그 추산은 굉장히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이 그러면 이것을 다른 쪽에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펴는 그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한 500톤 정도 처리하고 있다고 익산시가 얘기를 해요. 네, 예. 근데 그 농장에서 발생한 거는 한 현재 30톤 정도. 네, 맞습니다.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농장 외 지역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네. 농장 축사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만경강 수질 개선이나 그리고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 환경부가 익산시 뭐 전라북도가 그동안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네. 아직도 생농가는 좀 사지를 못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가 어쨌든 그 기존에 있는 가축분뇨를 발생하는 농장의 축사들이 다 매입이 됐기 때문에 수질오염 총량제의 영향을 얘기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예, 익산시가 뭐 자꾸 현재는 뭐 가축분뇨 처리장이 없어지면 수질오염 총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존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네. 뭐 수질오염 총량 부분에 가축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나머지 도시개발 쪽도 영향을 크지 맞습니다. 않았는가.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 가축분뇨는 이제 거의 이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축분뇨 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굉장히 극소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좀 타 지역에서도 이게 반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익산시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운영 협약을 좀 맺었거든요. 이게 민투 사업이다 보니까 2027년까지 운영인데 손실 보전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너무 그걸 제한을 해버리면 손실 보전을 해주는 익산시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사실상 익산시는 작년에도 이미 추경을 통해서 7억 원 정도를 손실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옴을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손실 보전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최소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책이기도 할 텐데 익산시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보신 대로 지금 대규모 사업을 여러 가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존치를 해야 된다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생각이 좀 다른 게 지금 현재 그 총량 관리계 말고 이런 미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존치를 하느냐 아니면 민간이 다시 맡기느냐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정도라면 이 시기라면 이제 익산시가 사실상 완궁 또 이 자연환경 복원이라는 그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한 번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익산시가 현재 뭐 수변도 10만 평짜리 수변도시를 만든다. 뭐 산업단지를 더 추가 조성한다 이렇게 하면서 네. 완궁 문제에 대해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네. 행정행위가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완궁 정착농원이 자연환경 보건 사업이 되면 국내 최대의 생태보건지가 되잖아요. 네. 그럼 많은 관광객들이 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전문가 그룹도 굉장히 그렇죠. 많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완궁이나 익산시, 전라북도 지역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축분뇨 처리장에 대한 익산시 대책이 자꾸 핑계대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익산시가 용단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 최 기자님 긴 시간이었는데 네. 뭐 마무리 말씀으로 하실 네. 말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또 두 번째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 좀 직접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초대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다룬 것이 완궁 정착농원의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파급 효과가 또 지역 발전과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익산시도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이 왕궁 자연환경 복원 정말 세심하고 주의 깊게 제대로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CN 금강방송 최정호 기자를 모시고 왕궁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